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스스로 고민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에 끌려가며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병철이 남긴 여러 말들 가운데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능력보다 기준에서 갈린다는 생각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정리되고 또렷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방향을 잃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의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기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기준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초반에는 이런 질문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선택의 폭도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중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택의 결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지나온 방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이전보다 안정되고 결정도 빠르게 내려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작은 결정에도 오래 고민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일의 방향도 자주 바뀝니다. 같은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삶의 무게와 안정감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항상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실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병철의 생각은 여기에서 비교적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기준만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이 단순해지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로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환경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같은 요소들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방식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직과 사회 구조는 이러한 적응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될 때 생깁니다. 기준 없이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선택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 주변의 평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방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숙하고 배려 깊은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선택들은 조금씩 자신만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정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처음에는 편안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충돌할 필요도 없고 눈에 띄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난한 방향을 고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고민이 늘어나고 인간관계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계속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삶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교적 분명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왜 한 사람은 점점 더 안정되고 또 다른 사람은 점점 더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아주 거창한 철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주변의 기준에 맞춰 선택하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독립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실제 결정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주변이 기대하는 삶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결국 선택의 중심이 밖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많은 선택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기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습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사회적으로도 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반복되면 인생의 방향은 조금씩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보통 중년 이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 습관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후반전 인생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왜 기준에서 갈린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습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생각보다 깊은 층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첫 번째 층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이 선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매우 익숙한 행동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참고와 비교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기준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의 수준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변의 흐름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결국 선택의 출발점이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른 기준이 판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합니다. 나는 현실적이다. 나는 상황을 잘 읽는다. 나는 너무 고집스럽지 않다.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고 협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외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분산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오래 축적되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A라는 선택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B라는 선택을 합니다. 둘 다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결정들은 얼마나 오래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은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준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삶의 전략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의 수가 줄어듭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이 지키려는 방향에 맞는 선택만 남겨둡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상황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더 분산됩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이 단순해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선택이 반복될수록 피로는 커집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층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적인 층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포기해야 하고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선택의 중심이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로운 삶을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이 있는 삶이 더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무엇을 하지 않을지 먼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을 선택이 많아질수록 해야 할 선택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영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일의 영역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방향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우 성실하게 일한다는 점입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선택처럼 보였던 결정들이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일은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험과 결과가 하나의 방향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상대의 기대를 고려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매우 성숙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도 기준이 없으면 점점 더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사람의 기대가 동시에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그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피로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맞는 관계를 중심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수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안정성은 훨씬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관리할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이 소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선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준이 없는 소비는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의 경계가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돈은 들어오지만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소비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보입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결국 기준이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선택이 단순해질수록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책임이 분명한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방향으로 축적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정말 스스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 선택이 줄어들지만 방향이 또렷해지고
기준이 없는 삶은 선택이 많아지지만 방향이 흐려집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회 속에서 비슷한 환경을 살아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능력이나 운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훨씬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둘 다 관계를 유지하며 둘 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기준이 없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을 먼저 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이 가장 무난한지, 어떤 방향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지금 환경에서 무엇이 더 안전한지 먼저 고려합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직과 사회 구조는 이런 태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중심이 항상 바깥에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선택은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판단도 함께 바뀌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면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런 삶은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큰 갈등을 만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무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항상 상황에 맞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은 분주하지만 방향은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삶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 결정합니다. 모든 선택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 선택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중심이 항상 안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져도 판단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험과 결과가 하나의 방향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선택을 할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선택이 끝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지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일관성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같은 가치 앞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일관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의 무게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이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은 능력보다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준을 지키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항상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정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설령 그 결정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항상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판단과 내일의 판단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유연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지 않을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삶의 방향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맞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택만 남겨둡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됩니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집중은 깊어지고 집중이 깊어질수록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구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키는 기준만큼은 절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삶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단순해질수록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책임이 분명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선택을 늘려갑니다. 그러나 선택이 많아질수록 방향은 흐려지고 방향이 흐려질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과 기준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기준 없는 인생은 결국 남의 선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입니다.